네, 안녕하세요. 낚시 공장 공장장입니다. 오늘 천인의 떡밥 레시피라는 프로그램 제목으로 여러 가지 떡밥의 배합법을 여러분께 좀 안내해 드리고자 자리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낚시를 하긴 했는데, 최근에 자주 하질 못했고, 낚시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낚시인들 또는 일반 낚시인 분들의 좋은 떡밥 레시피를 제가 받아서 직접 여기서 만들어 보고 또 수조에 넣어 보면서 어떻게 떡밥이 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잘 나왔던 기억이 있는 떡밥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추천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떡밥 중에 하나인 마르큐사의 글루텐 5 5번이라고 하죠. 5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가장 초보적인 떡밥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데 만드는 게 이제 낚시를 전혀 안 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글루텐 5 마르큐사에서 출시된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5봉이 분포로 되어 있는 원래의 제품, 오리지널 제품, 그 다음에 그 뒤로 출시된 덕용, 이건 이제 분포로 안 되어 있고요. 덕용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낚시점에서 사시면 이렇게 5봉이 들어있어요. 5봉이 들어있고 굉장히 달콤한 바닐라 향기가 납니다. 참고로 이 제품의 바닐라 향은 천연 소재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글루텐 5라고 되어 있고 여기 표준 수량선이 100cc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cc. 그래서 계량컵이 없을 때는 이 봉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가위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내시면 좋고, 가위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뜯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글루텐 전용 글루텐 보울인데요. 좀 덜 묻거든요. 일반 떡밥 그릇에 비해서. 그래서 이 가루를 글루텐 떡밥을 그냥 남김없이 탈탈 잘 털어주세요. 라면 스프 털듯이. 이렇게 하고 이제 빈 봉지에다가 계량컵이 없을 경우에 이 빈 봉지를 사용해서 계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떡밥 그릇에 물을 떠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인쇄된 곳에 손가락을 잡고 지금 수량선 제가 한 번에 어떻게 잘 떠졌는데 거의 맞았습니다. 수량선. 그래서 이 글루텐 가루에다가 그대로 그냥 부어주시면 돼요. 자, 정확하게 다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손가락 몇 개를 가지고, 5손가락을 다 쓰셔도 되고, 손가락 몇 개를 가지고, 좀 빠르게 이 가루가 글루텐 떡밥 가루가 골고루 물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가볍게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루 상태에 있는 게 없게끔 이렇게 저어가지고 두시면 되거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여기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이 상태로 기다렸다가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는 5가지 분포가 있던 글루텐 5였고요. 이건 한 번 사용하실 때마다 한 분포씩 5번 사용하실 수가 있고, 덕용. 성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지퍼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따시면 되고, 이게 쓰레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그대로 이 정도로 이렇게 내버려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퍼로 이렇게 따시고, 내용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량컵이 필요합니다. 계량컵이 없으시면 종이컵이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긴 되는데, 일단 계량컵을 저는 써보겠습니다.
계량컵이 이게 제일 작은 게 25cc, 그 다음에 그 50cc, 100cc 세 개 달린 계량컵이거든요. 아마 프로 계량컵에서 나온 거 한국산인데 25, 50, 100cc 중에 제가 오늘 50cc 계량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계량컵을 봉지에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게끔, 예, 흔히 말해서 이제 고봉 아니고, 물론 고봉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저는 그냥 딱 깎아서 해보겠습니다. 이게 탈탈 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또 50cc를 넣으시면 돼요. 물은 좀 다른 컵으로 해서 사용해 볼게요. 물 뜨는 계량컵이 별도로 있으면 좋거든요. 떡밥 가루가 안 묻을 수 있어서. 그래서 물도 딱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50cc 물 붓고, 마찬가지로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저걸 약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 골고루 가루에 물기가 스며들 수 있게끔, 자, 이렇게 해서 비벼 보았습니다. 비볐고, 마찬가지로 3분에서 5분 정도 숙성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숙성 지금 이제 두 가지 했는데 뭐 같은 제품입니다. 분포와 덕용이란 거 차이인데, 이제 숙성하는 동안에 간단히 글루텐 떡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글루텐 떡밥들은 그 1대1입니다. 제품과 물의 양이 1대1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써 있습니다. 뭐 일본말로 써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1대1라고 돼 있고, 이 한 컵에 물 한 컵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컵에 물 한 컵이고, 물론 이제 글루텐에 따라서 가수량이 많은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덕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그 한글 설명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배합법이 100cc에 100cc 1대1. 좀 단단하게 할 경우에 떡밥 100cc에 물 80cc. 물을 아무래도 작게 넣으면은 좀 되게 되고 약간 뭐 깡깡하다 그럴까요? 좀 딱딱하게 떡밥이 되면서 좀 단단하게 뭉쳐질 때 물을 좀 작게 넣으시면 돼요. 반대로 물을 좀 많이 넣으시면 120cc 정도 물을 넣으시면 조금 연하게 질게 되면서 물고기들이, 붕어가 좀 입질이 예민할 때 그럴 땐 좀 질게 해주시는 게 좋고, 피라미나 이런 것들이 많거나 그럴 때는 좀 단단하게 물을 좀 작게 넣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취향에 맞게 물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 수분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빠르게 섞고 떡밥 그릇에 가장자리에 모아 2, 3분 정도 놓아두면 완성됩니다. 근데 뭐 저처럼 이렇게 이제 그냥 이 상태에서 방치하는 게 뭐 일반적이긴 한데, 이제 떡밥 회사에서 권하는 거는 한쪽으로 이렇게 가장자리에 모아서 모은 상태에서 방치시키라는 설명이거든요. 이제 아마 이런 경우는 햇볕이나 직사광선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는 곳에 몰아가지고 숙성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메이커의 추천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눈여겨볼 만한 거는, 이제 글씨가 작으니까 요 포장지로 한번 봐볼게요. 같은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맨 위에가 글루텐 양, 그래서 만에 다, 중, 소로 되어 있고요. 이거 이제 글루텐 양이 다, 중, 소 중에 많은 제품입니다. 두 번째 줄에 바라케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말로 확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확산성이 강하거나 중간이거나 약하거나, 확산성은 중간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는 중량입니다. 일본말로 오모사라는 건데, 무겁다, 중간이다, 가볍다. 그래서 중량 비중도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그래서 이제 글루텐 제품들을 크게 이 세 가지 특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글루텐 양이 많은가, 작은가, 그 다음에 발학계성, 확산성이 강한가, 약한가. 그러니까 빨리 풀어지는가, 늦게 풀어지는가, 강하게 풀어지는가, 천천히 풀어지는가. 그 다음에 중량이, 비중이 무거운가, 가벼운가.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글루텐 제품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마르큐사뿐만이 아니라 국내 한국산, 우리나라 제품들도 마찬가지니까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 참조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얼추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수분이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가라앉았으니까 한번 뒤집어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또 낚시 상황에 맞춰서 사용 방법이 있어요. 치대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떤 일부러 스크래치를 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냥 저는 아주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냥 단지 비비기만 한 상태에서 우선 한번 바늘에 달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루텐 섬유질은 이 상태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섬유질이 이 글루텐은 섬유질을 육안으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카메라에 잘 잡히나 모르겠는데 이 글루텐 섬유질이 쭉 갈라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글루텐 떡밥은 이런 글루텐 섬유질과 마슈포테이토나 고구마, 감자나 고구마 같은 이 프레이크가 합쳐진 제품인데, 아까 보셨던 그런 글루텐 섬유질이 그물처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에 감자나 고구마 마슈, 으깬 것들이 프레이크화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이제 물속에서 감자, 고구마 전분, 이 제품은 이제 감자인데, 감자가 이제 흘러내리면서 고기들이 유인하고, 대신에 바늘하고의 결착력은 글루텐 섬유질이 담당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흘러내린 떡밥들을 좀 보고 모여가지고 먹다 보면은 글루텐 섬유질 때문에 바늘에 이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입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한번 물 속에 넣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조에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늘에 잘 끼워야 되거든요. 저도 좀 아직 미숙한데 이렇게 요만하게 달아가지고 넣어볼게요. 약간 흔들어 볼게요. 약간씩 흔들면 당연히 이제 입자는 더 많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요. 점점 이제 글루텐 섬유질이 약간 부풀어지면서 헐거워지면서 점점 덩치가 약간씩 커지고 있어요. 물을 많이 먹으면서 터지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바늘에서 계속 잡아주고, 이런 좀 큰 흔들림이 있지만은 바늘에서 꾸준히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붕어가 이걸 빨았을 때 바늘이 쏙 들어가야지 우리는 낚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가루들이 조금씩 계속 흩어지면서도 이 본체는 그래도 바늘에서 이탈되지 않는 좀 그런 형태가 우리가 낚기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중층에서 저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어차피 이제 우리는 바닥 낚시 쪽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바닥에서까지 떨어뜨려 볼게요. 비슷한 크기로 떡밥을 굴려가지고 좀 더 긴 바늘에다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이제 바늘 꼽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우선 이 바늘을 꿰듯이
이 바늘이 떡밥 사이에 들어가는 쪽이 아마 유리할 거예요.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쪽 가까이 찍어줘야 될 거예요. 바늘이 이렇게 관통해서 들어가도록 떡밥으로 바늘이 밑을 가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늘기가 정확하게 떡밥을 감싸도록. 그래서 좀 예쁘장하게 이렇게 딱 달아가지고, 이건 바닥까지 떨어지는 긴 줄이거든요. 좀 잘 보이게 저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저쪽으로 보이나? 이건 이제 아직 달려있는 상태고, 이제 바닥에 마슈 가루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약간 인위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물고기들이 꼬리질도 하고 약간 대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물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느 정도는. 장소나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서 점점 물 먹어가면서 부풀게 되고, 바닥에는 약간씩 가루들이 쌓이고, 이 가루를 먹으러 또 유인제가 되어서 집어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잡어들 피라미나 납자루라든지 이런 작은 고기들이 좀 모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중간에 달린 글루텐 파이브하고 바닥층에 달린 글루텐 파이브 이제 인위적으로 약간씩 이제 움직여주면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저희가 촬영해서 나중에 빨리 감기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일단 떡밥을 만드는 것에는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낚시가 그렇듯이. 그래서 저는 메이커가 권하는 지금 방법,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초심자를 위한 방법을 이제 시연해 드린 거고, 각자만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 제목을 천인의 떡밥 레시피라고 정한 것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추억의 떡밥 블렌딩이라든지 단품 사용기,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다, 이건 정말 좋은 제조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서로 공유하면서 낚시의 즐거움을 타인과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 떡밥을 좋아하는데 과연 수조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 라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한테 이제 알려주시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제가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거, 저하고 맞을 거,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서, 실제 물 속에서도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 물이라는 게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시간 경과한 거를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아까 지금 만들었던 이 글루텐 파이브 표준 배합법에서 조금 이렇게 손물 조금 쳐서 한번 약간 치대 볼게요. 치대서 한번 수조에 넣어 볼까 합니다. 보통 이것도 여러 가지 하시는 방법들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떡밥 그릇 벽면에 눌러가지고 네 손가락 정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서 치대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대게 되면 두 가지 변화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글루텐 섬유질은 조금 부서질 수가 있어요. 글루텐 섬유질은 약간 부서질 가능성이 많은데, 아까와는 글루텐 섬유질의 양상은 상당히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카메라에 어느 정도 촬영될지 모르겠는데 글루텐 섬유질은 좀 이렇게 그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그래서 글루텐 두 가지 효과. 이렇게 치대는 거에서는 글루텐 섬유질은 깨지고, 두 번째는 마슈, 그 감자들은 자꾸 이렇게 치대주면은 점도가 더 증가한다고 그러거든요. 왜 밀가루 반죽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점도가 굉장히 증가한 거. 감자, 그 점도가 증가했다는 거는 이제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바늘에 달았을 때. 이렇게 바늘에 달아서 오래 버틸 수가 있고, 대신에 글루텐 섬유질은 깨졌기 때문에 그 글루텐 섬유질이 이렇게 그물처럼 감싸고 있는 데서 감자가 이렇게 부서지는 이런 효과들은 좀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바늘에 달려 있으면서 그냥 부푸는 정도? 이제 그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기다리는 낚시나 대물 낚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치대 주시는 게 좋고, 또 피레미가 많거나 아마도 다양한 낚시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치대거나 안 치대거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치대는 횟수도 그렇고. 아무튼 이것도 이따가 한번 바늘에 달아서 어느 정도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드리는 동안에 거의 다 이 중층에 떠 있는 글루텐 5는 그 마슈 포테이토가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섬유질 위주로 남은 상태인 것 같고요. 이 바닥에 있는 것도 이제 마슈가 많이 빠진 상태고요. 거의 이제 바닥에 있는 거는 바늘과 이탈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르큐 글루텐 5 단품 배합법을 제 나름대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인의 떡밥 레시피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제품은 저희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해서 무료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